안녕하세요. 방산동객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으로 K방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소리가 많죠. 잘 나가는 K방산이 좌초되고 방산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계엄과 탄핵이 K방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방산은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내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연간 17조 원 이상 지출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통해 국내 방산이 유지되어 왔고 내년에도 18조 원 이상의 방위력 개선비가 집행될 예정이라서 국내 방산 시장에 풀리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원전과 방산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원전과 친원전으로 바뀌는 원전 정책과는 달리 방산 정책은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크게 바뀔 일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거죠. 또한 방산은 단기간에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합참의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와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사업이 멈추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죠. 다만 그동안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대통령이 중심되어 진행되던 방산 정책들은 멈춰서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었던 한미국방 상호조달협정 RDPA 체결이 어려워질 것이고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가 흐지부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강군을 명분으로 추진하던 국방부 2차 관제, 조직 개편 등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겁니다. 바로 이런 정책들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정책들은 애초에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던 것들입니다. 먼저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 RDPA 일각에서 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미국 방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서둘러 RDPA를 체결해야 하고 이번 탄핵으로 RDPA 체결이 무산되면 K방산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RDPA는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담보하지 않고 미국 시장 진출의 요술봉이나 황금 열쇠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RDPA가 체결되면 국내 방산 시장이 성장하기는커녕 한국 방산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K방산이 휘청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RDPA 실상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너무 호도되었고 체결이 안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 다음은 방산 수출 4대 강국. 이건 역시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2022년에 대통령이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공언하자 국방부와 방사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기재부, 산자부, 심지어 지자체까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란 슬로건을 앞다투어 갖다 썼죠. 저마다 대통령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목표할 때 세계 점유율이 2.8%, 세계 8위였던 순위가 2023년에는 점유율이 2.4%로 세계 9위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2%로 세계 10위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방산 수주액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에 힘을 쏟았다고 하지만 2022년에 175억 불이던 방산 수출액이 2023년에는 130억 불로 떨어졌고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방산 수출을 말했던 거지 실속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탄핵과 무관하죠.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역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조직 개편, 이건 역시 되면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조직 개편은 방위사업에서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것뿐이었고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방위사업에서 상당한 부작용만 유발할 게 자명했죠. 국방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대통령 탄핵으로 중단되는 방산 관련 정책 3가지가 K방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진작에 멈췄어야 할 것들이 이참에 멈추게 되는 긍정적 요인이 더 많죠. 그리고 미국의 MRO 사업,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 등 방산 수출을 우려하는데 방산 수출할 때 구매국이 기대하는 것은 판매국의 수출 지원 정책이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는 아닙니다. 방산 수출이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지는 않고 수출금융 지원이나 기술 이전, 절충기업 등과 같이 그 나라 정부 정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구매를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윤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군함을 어필했지만 결국은 떨어진 예가 그렇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K2전차 800대 실행 계약이 내년으로 미뤄지자 이걸 탄핵 때문이라고 하지만 K2전차 계약은 탄핵 이전부터 K2전차의 높은 단가와 폴란드의 재정이 맞물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계약이 안 된 원인을 탄핵으로 돌려보려는 것뿐이죠. 탄핵과 무관하게 방산 수출 소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겁니다. 방산 수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거고 방산업체는 지금도 해외 수출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탄핵 정국이라고 해서 K방산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K방산은 흐르는 강물과 같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물결이 솟구쳐 보여도 겉보기와 무관하게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 것처럼 방산은 내수가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2014년에 방산 비리로 호된 시련을 겪을 때도 흔들림 없이 지나온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K방산이 거품이 꺼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끝으로 시류에 편승하는 목소리는 경계하십시오. 방산 비리가 없었을 때 방산 비리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방산 비리 척결을 부르짖고 방산 수출이 떠들썩해지자 방산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수출의 전도사가 되고 이제는 탄핵으로 인해 방산이 위기라며 외치는 이런 소리는 걸러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